안녕하세요. 저 파이어에서 기술을 맡고 있는 오진석 상무입니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간이 2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준비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런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되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되게 좋은데 내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밖에서 이제 좀 얼굴을 뵙고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오늘 세션을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옆에 채팅창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채팅창을 켜시고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무래도 화면이 좀 전환이 쉽지 않아서 세션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질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필요한 부분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이메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파이어의 이메일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 536이라든지 G 수익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이메일 서비스를 기업에 도입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메일 위협을 보완을 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현재 이메일 위협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파이어에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에 대한 위협에 대한 위험성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위협이 실제로 우리 조직에 있는지에 대한 조직에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그런 가시성 확보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 5365라든지 G수잇을 쓰고 계신 경우에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이메일 펑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나된 APT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벤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에 의존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걸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POV를 해보고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현상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전체 공격의 92% 정도가 이메일을 통한 처음 이니셜 공격을 진행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공격자가 어떤 그 기업을 타겟팅 공격을 하던가 내가 목표하는 어떤 그 공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처음 접점이 필요한데 그 접점을 네트워크를 뚫거나 실제로 서비스한 서버 시스템들을 해킹한다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메일을 통한 비즈니스들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당연히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오픈되어 있는 채널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공격자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공격의 벡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지능적 위협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지금 5365나 G수잇을 쓰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이메일 서비스를 쓰는 고객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과 전술들을 통해서 이메일들을 위협이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메일 위협의 그런 이제 어떤 종류, 어떤 그 큰 카테고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첫 번째로 떠올리시는 거는 첨부 파일의 형태의 이메일 공격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본문 내 URL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메일에 대한 공격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첨부 파일에 대한 공격 형태는 굉장히 줄고 있어요. 이유는 이것도 심플한데요. 고객들이 이메일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기업 보안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첨부 파일에 대한 검사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상한 되게 좀 뭐라고 하죠? 좀 부족한 첨부 파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대번에 막을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스팸 장비도 굉장히 진화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첨부 파일에 대한 공격보다는 URL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비중이.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제가 써놓은 건데요. impersonation attack이라고 해서
그 비즈니스 이메일,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메일 사용자의 계정을 감염시켜서 그 계정을 통한 어떤 사기성 공격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퍼스네이션 이메일 어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었죠. 스캔 공격이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하고의 이메일 채널에 그 상대방을 대신 가장해서 저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뭐 네트워크로 따지면 스니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니핑보다 좀 더 진화가 돼서 중간에 가로챈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뭔가 사기 행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줄 수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직접적인 예를 뒤에서 부연 설명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 기업에 있는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인사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보안 대응팀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지 메일을 많이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이메일을 통해서 뭔가 다이렉트로 이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럴 때 내가 CEO를 사칭해서 아니면 CTO를 사칭해서 그런 메일을 보내게 되면 이 메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면 그 메일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뭔가 악성 코드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사기를 치게 되는 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탐지하기거나 대응하기가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메일 공격에는 첨부 파일이나 URL 링크나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업 임원들이 보내시는 것처럼 텍스트 베이스로 간단하게 짤막한 메일들을 보냅니다. 이런 메일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고 뭔가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그다음 금전적인 것들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실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냐고 하면, 저희 쪽에 있는 그 파이어아이 랩 연구소에서 이제 분석한, 저희가 이제 탐지했던 내용들을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의 데이터를 쭉 발표하면 첨부 파일 대 임퍼스네이션 어택의 사기성 그 공격에 대한 비중이 9대1로 굉장히 90% 10%로 굉장히 큰 차이를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공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메일에 대한 보안 위협이 어느 정도 많이 공격자 입장에서도 많이 알게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좀 노력을 조금 들여도 굉장히 큰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공격자 입장에서 그런 공격의 형태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이런 그 비즈니스 인플로이 이메일에 대한 그 계정 감염을 통한 공격이 2017년, 2018년 사이 데이터를 보면 133%가 증가를 했고요.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로 인한 피해 금액, 실제로 뭔가 금전적인 어떤 사기 피해를 당한 게 26빌리언의 달러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공격들이 많이 수행이 되는 그 대상 기업들을 보면, 금융이나, 건강이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라든지 전문성 있는 기업들의 서비스 기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FBI에서도 조사한 내용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런 계속 지속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교육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중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메일 공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메일 공격에 여러 가지 많은 그 형태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첨부 파일에 대한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 공고문, 아니면 우리 쪽 내부에서 만든 문서인 것처럼,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보내는 문서인 것처럼 만들어진 문서를 통한 첨부 파일 형태의 공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메일 본문에 URL 링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들도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방법 중에 하나죠. 첨부 파일을 만드는 것보다 어떤 사기성 사이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감염을 시키는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사기성 URL을 사용할 때 5365 사용자를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 활동을 펼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5365를 쓰게 되면 대부분 다 로그인 페이지를 거치게 되죠.
그 로그인 페이지에 페이크 사이트들을 만들어서 계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이메일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사기성 공격, BBC 공격, 임퍼스네이션 공격에 대한 예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긴 영문으로 나와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업무 지시가 굉장히 많이 이메일로 떨어졌을 거고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임원들이나 팀장, 매니저급의 어떤 그 분들이 정식적으로 바로바로 이메일을 보내준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CEO를 사칭해서 메일을 보내서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구매나 어떤 그 데이터 그 금전적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경우 이런 사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일반 지원을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피싱 사이트 연결을 시켜서 그 페이크 사이트를 통해서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이런 공격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퍼스네이션 공격의 어떤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메일이 심플하죠.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도 바로 가능할까요? 라고 뭐 메일을 보내서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깜짝 서프라이즈 프레젠트 기프트를 주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구매를 내가 말했던 것처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신과 나만 아는 걸로 비밀리에 왜냐면 깜짝 서프라이즈 어떤 선물이니까 그런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인된 회신을 보내세요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저희가 실제 메일을 좀 가공을 한 건데 데이비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실제 그 기업의 그 CEO고요. 그다음에 CEO 메일에 어떤 도메인의 주소를 페이크 도메인으로 보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거를 왜 구분을 못할까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보는 환경들이 아웃룩이나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보게 되면 뒤에 세부 이메일 계정은 보이지 않아요. 이름만 보이죠. 그러면 내 조직의 갑자기 대표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막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중한 뭔가 긴급한 그런 이제 메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일반 직원들이 뭐 파이낸셜 팀 내부에 있는 그 금융팀에 보내서 뭐 급여 통장을 새로운 계좌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 상위 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메일 한 통이 잘 먹히게 되면 금융팀에서 그 직원의 급여 통장의 계좌를 다른 데로 변경을 시켜주겠죠.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직원은 모르지만 실제로 공격자 입장에서는 입금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좌로 그렇게 해서 금전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는 공격도 코로나를 빙자해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5365가 굉장히 많은 타겟팅이 되는 어떤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5365가 실제로 감염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5365의 사용자의 환경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5365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문서를 뭐 팀즈나 뭐 쉐어포인트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PDF 파일을 하나 첨부하고 PDF 파일을 열면 536에 있는 그 뭐 쉐어포인트 그것도 페이크 사이트죠. 그쪽에 있는 그 리더를 열리게 하고 그거를 열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로그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 이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낸 메일들을 받을 때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죠. 무작정 이제 다운로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정에 따라서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구성을 해놓고 메일을 보내서 일반 사용자의 5365 계정들을 탈취를 하는지 그래서 탈취한 계정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부에 또 확산을 하고 내부에 다른 사기성 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이제 이런 루틴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많은 페이크 사이트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거 외에도 제가 좀 이따가 데모 시스템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똑같은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사용자가 보낸 메일에 어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링크를 눌렀더니 내가 잘 알고 있는 5365 페이지가 뜬다. 그럼 거기 로그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의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격들이 많은 공격 캠페인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형태로 발전을 시키는 것을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위협에 대한 그 진화는 기본적으로 선부 파일, 그다음에 URL에 대한 보안들이 굉장히 기본이 되겠지만 거기에 impersonation attack이라고 하는 이런 공격 기법들이 더해져서 앞으로도 굉장히 진화를 할 거고 앞으로도 굉장히 기승을 부릴 겁니다. 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이어의 이메일 시큐리티가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이어 이메일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이어가 제일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들과 저희 그 나리지를 다 조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APT라는 시장을 만들었던 회사인 만큼 동적 분석에 의한 제로 데이 언더운 이런 이제 악성 코드를 공격 파일들이나 공격 URL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접목시킨 게 이메일 시큐리티고요. 당연히 저희가 수집했던 많은 데이터, 고객들의 실제 이메일을 탐지하면서 얻어진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쪽 트레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수집된 많은 그 공격자들의 어떤 행동들, 그다음에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정황에 대한 새로운 공격 기법들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이런 부분들 활용한 인텔리전스 정보 그리고 저희가 내부 백엔드 팀에서 지속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 기법이라든지 AI 엔진이라든지 이런 코릴레이션 엔진을 통해서 이 정보들에 대한 취합된 정보들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이메일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주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인지할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메일 시큐리티를 제공을 해드린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시큐리티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365나 DCS를 쓰고 있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뭐 다른 이름으로 ETP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메일 플랫폼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ETP라고 부르는데 이 ETP라는 그 솔루션도 있고 동일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온프람 장비인 EX라는 장비 형태의 박스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에디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탐지 엔진이나 기능들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장점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메일 플로우를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모든 이메일 보안 시스템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메일이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이 되면 그 이메일을 처음 받는 접점에 이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SMTP 규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그 어떤 시그니처 같은 정보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협에 대한 뭐 스패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단편적인 그런 체크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SMTP 구조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SPF, DKIM이나 디마크 같은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발신자의 그 발신했던 내용이 어딘가에서 인증된 정보인가, 그걸 가지고 있는지, 트러스트 채널이 있는지를 네트워크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SSL 할 때 이렇게 서로 그 인증을 맞는 것처럼 그 서로 상반가 확인을 하는 것처럼 이메일에 있는 그 SMTP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어의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팸 엔진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단편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 외에도 이 IP가, 이 도메인이 어떤 활동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이 메일, 보낸 어떤 그 발신자의 도메인 IP와 실제 룩업 했을 때 도메인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사기를 치려면 뭔가 변조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 그 기업의 이메일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사칭하는 메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임퍼스네이션 체크도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저희가 방대하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를 통해서 사전에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걸러서 이메일의 유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있고, 그런 다음에 파이어 어드밴스 트랙 에벌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첨부 파일이나 URL에 대한 동적 분석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알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 언노운이나 제로데이 공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뭔가 좀 그냥 단편적인 그 백신 체크의 수준이 아닌 저희가 동적으로 확인을 해서 사용자 대신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많은 기능으로 첨부 파일과 URL 이런 형태를 많이 검증을 하게 되고요. 충분히 검증해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검증한 상태에서 악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것만 이메일 박스로 넘어가는 이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엔진이 어떤 이제 기능들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메일의 구성의 그 ETP 이메일 서비스의 그 구성은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여기 세 가지로 제가 적어둔 이유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파이어의 이메일 클라우드 에디션 솔루션이 제일 먼저 이메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서 이메일을 처리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가지는 의미로 본다면 아마 기업마다 지금 다 5365 서비스 쓰지만 도메인에 대한 그 MX 레코드 값을 아마 5365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5365가 그 기업 메일을 보냈을 때 제일 먼저 받는 첫 번째 호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되겠죠. 그 이메일이 그 5365가 이메일을 처음 MX 레코드를 가지고 이메일을 받게 되면 그 받은 메일을 5365에서 처리를 합니다. 5365 내에도 그 EOP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또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5365가 충분히 악성이라고 걸을 수 있는 만큼을 걸은 메일을 저희 쪽 이메일, 파이어의 이메일 클라우드 에디션 ETP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저희 단계별로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를 하고 나면 정상적이라고 확인된 것만 수신자에게 보내게 되는 경우, 이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저희 이메일 ETP가 그 고객님들의 그 이메일 도메인의 MX 레코드를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이메일을 받고 충분히 걸러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5365 쪽 서비스로 넘겨서 그러니까 5365에 있는 처리를 해서 사용자가 이메일을 받게 되는 어떠한 그 차이점도 없어요. 순서에 대한 이제 차이점인데 이게 이제 운영상에서 이런 그 편의성을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MX 레코드 값을 바꾸는데 거부감이 있거나 제약이 있으신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좀 자유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건 기업 문화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중간에도 들어가고 앞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서비스를 준비해 놨고요. 말이 구성이지 실제로는 그 설정 값에다가 IP 하나씩만 박으면 됩니다. IP 저희가 쓴 IP 돼요. 저희가 이제 5365 쓴 IP 돼요. 이거를 그냥 세팅값만 클릭만 하면 이메일 플로어가 자동적으로 논리적인 인라인 구성이 돼서 이메일을 다 격리시키면서 안전하게 메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장표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인라인이 아닌 아웃 오브 박스, 아웃 오브 밴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BCC 모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고민은 일단 클라우드 에디션 ETP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기술 협의를 할 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어쨌든 저희가 받게 되면 저희 쪽에 있는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팸의 엔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엔진 내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리퓨테이션 블랙리스트라 해서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인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참고하는 블랙리스트를 하나 거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텔이라고 하는 그 스팸 엔진을 제공하는 회사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 안에 들어있는 머신러닝 엔진, AI 엔진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 이런 정보를 통해서 또 이제 이상 여부를,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DNS라고 DNS에 대한 어떤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컴포넌트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impersonational detection,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어떤 직원들을 사칭하는 메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엔진을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팸 엔진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리퓨테이션 블랙리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오픈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팸 엔진들이 있습니다. 여기 쪽 옆에 그 조그만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엔진들이 있는데요. 여기 많은 엔진들 중에서 매칭이 되는 거는 어딘가에 한번 스패머로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IP나 도메인이나 이메일 계정이나 어떤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스코어링 기준으로 이것도 이제
단편이 뭐 적용됐다고 무조건 막 블럭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또 그 레코드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큰 스팸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쉽게 걸을 수 있는 많은 메일들을 많이 걸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테일이라고 하는 더 이메일 라운드리라고 하는 기업에 저희가 인수했던 기업의 엔진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이 그 데이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인퍼스네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피싱 사이트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적 값에 대한 체크들, 그다음 이메일 전체 어떤 그 특징적인 해시 값들도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그 이메일 샌더의 도메인과 실제 발신자 IP에 있는 그 지역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 기업의 지역과 이런 것들을 조합을 통해서 또 이상한 이메일의 도메인이나 계정들을 밝혀내는 것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받게 되면 이메일에 있는 그 세부 로우 값에 헤더 값을 쭉 체크한 여부를 스코어링을 쭉 붙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엔진에서 어떻게 스코어를 해서 스팸 엔진 자반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더 이메일 라운드리라고 하는 회사는 파이어아이가 2018년에 인수하기 전에는 실제로 그냥 그 엔진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여러 기업에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글로벌 이메일 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 프로프 포인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스코에 있는 시스코 쪽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네노라는 기업들이 이메일 보안을 할 때 참조하는 대표적인 엔진 중에 하나. 유상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엔진 중에 하나가 더 이메일 라운드리인데요. 그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기업들은 더 이상 그거를 쓰지 못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인수했던 이유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그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메일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했다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DNS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게 있는데요. 스마트 DNS는 말 그대로 그 보낸 발신자에 있는 도메인에 대한 DNS 값에 체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Deep Relationship Analysis라고 해서 그냥 뭔가 좀 그 깊은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있는 거 보면은 Newly Existing Domain, Newly Observed Domain이라고 해서 NED, NOD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이 이메일을 그 보낸 발신자의 도메인이 이메일 발신 2시간 전에 생긴 도메인이에요. 아니면 하루 전에 생긴 도메인이에요. 아니면 간헐적으로 한 2달 전부터 며칠 상간의 활동밖에 없는, 그러니까 실제 활동, 기업의 활동 도메인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의 활동들을 하고 등록자가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일단은 이 발신자 도메인이 뭔가 수상하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엔진이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크 도메인들은 굉장히 공격자가 쉽게 생성을 하고 쉽게 공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Deep Relationship Analysis라고 하는 이제 개연성에 관련된 분석을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원래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래드라고 하는 사람이 리사라고 하는 저희 파이어의 직원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메일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 메일에 대해서 이제 리플라이를 보내게 돼서 응답값을 보내게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이메일의 이제 규약 중에 하나죠.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그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떠나서 이메일에 있는 플로우만 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의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처리 결과라고 하면 브래드가 도메인 1.com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도메인 1.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할당된 IP가 있을 거예요. 등록된 IP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IP가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IP를 통해서 실제로 fire.com이 쓰고 있는 그 도메인의 IP 값으로 매칭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메일이 수신되면 fire.com의 메일 박스 앞쪽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메일을 받았을 때 실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도메인 1.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 도메인이 할 때는 IP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브래드라고 하는 사용자 계정이 실제로 베리파이가 됐는지 검증이 되는 레퓨테이션의 체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가 정말 정상적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 이메일을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브레드라는 도메인 1.com이라고 하는 계정과 이사라는 파이어.com의 계정과는 뭔가 이제 그 트러스트십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한 번의 채널이 하나의 레코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관리를 하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뭔가 악성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메일을 보낼 때 실제로 도메인 이름은 똑같지만 도메인에 매핑된 IP가 달라서 그 IP와 도메인의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정상적일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IP 1번이었는데 IP 2번을 타고 나가고요. 그럼 파이어.com에서 받았을 때 아까와 똑같은 도메인.com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거기에 매칭된 IP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그 두 개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실제 존재해야 되는 브레드라고 하는 계정이 실제로 이 내용과 맞지 않겠죠. 이런 여러 가지 스코어링과 분석들을 검사를 하고 스코어링을 해서 이 메일에 대한 발신에 대한 부분들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면 이제 블러킹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메일에 대한 것들 관계는 세션에 대한 것들은 끊어지고 향후에 비슷한 유사한 IP 대역이라든지 조언에 대한 발신이 있을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사전 대응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그런 관계를 분석만을 말씀드리는 게 딥 릴레이션십 어널리시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의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가지를 뻗치게 되는데 하나의 예제입니다. 여기에서 뭐 IP가 굉장히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거쳐가는 중간 단계 IP나 도메인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어.com이 추가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용자 계정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 가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지를 모두 엮어서 스코어링을 하는 그런 어떤 머신러닝 기반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임퍼스네이션, 사기성 공격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백단에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기성 공격이 주로 어떻게 쉽게 눈에 tir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긴 했는데 이 마이크 스미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달고 온 메일이 도메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만들어진 도메인이라든지 도메인에 대한 어떤 정확성들이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사기성 공격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메인의 이름이 유사한 CEO 프라우드라고 했는데 CEO 프라우드라고 하는 닷컴 이런 그 도메인을 쓴 경우도 수상하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발신자는 마이크 스미스인데 reply to가 회신 주소를 기입을 하게 해야지 이제 헤더에 SFTP 규약에 만족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예 다른 사용자 계정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든지 매칭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스미스 자체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도 이름과 그 사용자 badguy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그 사용자 표시 이름과 이메일 계정의 이름과 또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CEO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가 뭔가 좀 바뀌었을 때 등록된 주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헤더 값에 있는 주소 보낸 사람의 보낸 리코드도 조사하지만 받는 사람의 레코드 이런 것들을 다 연관지어서 좀 봤을 때 임퍼스네이션 디텍션을 좀 많이 강화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쉽게 그 공격을 당하는지를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리면 이메일을 오피스 365에서 전체를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클래런스 DCO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 있는데 메일에 보면 옆에 실제 계정은 badactor의 bad.com이죠. 이 계정은 사실 사기성 공격의 메일 어떤 계정이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악성 첨부 파일도 없고요. URL 링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실제로 이 메일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 메일은 보통 모바일로 확인을 하시죠. 모바일로 확인을 하면 디스플레이 네임만 나옵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클릭을 하지 않으면. 근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메일을 누군가 내부 직원에 보냈을 때 실제로 그게 그것 직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일들이 악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없죠. 정말 사회공학적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방면의 분석이 필요하고 백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가 텔이라고 하는 회사도 인수를 하고 많은 저희 쪽 랩에서 머신러닝 기반이나 AI 기반의 엔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예측을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적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메일 도메인이나 샌더나 리시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일에 대한 어떤 위협들을 확인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 파일이 항상 기본이 되겠죠. 뭐 아무리 비중이 줄었다고 하지만 첨부 파일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분석한 여러 가지 것 중에 FireEye가 갖고 있는 이제 큰 엔진 중에 멀티벡터 익스큐션 엔진, 버추얼 익스큐션 엔진이라고 하는 MVX 엔진이 있습니다. 이 MVX 엔진은 저희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런 원천 기술이죠. 샌드박스 기법을 통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여러 가지 샌드박스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VMware나 뭐 스틱스라든지 아니면 버처박스라든지 이런 샌드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악성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는 거죠. 실행을 시켜서 그런 그 샌드박스 내에서 가상 머신 내에서 뭔가 막 분석을 하고 나면 뭐 행동을 하겠죠. 그럼 변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 기술을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한 게 저희 FireEye고요. 그 기술들을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고 여전히 선두그룹에 있는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FireEye가 그런 회사인데요. 첨부 파일에 있는 파일들을 실제로 MVX 엔진에 던져서 MVX 엔진이 사용자 PC를 대신해서 그 행위들을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어떤 행위 레코드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첨부 파일만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URL 링크를 통한 공격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URL 링크들 중에서도 그 다운로드 링크가 딱 걸려있는 이메일들을 많이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기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런 메일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런 링크의 경우도 실제로 ETP가 해당 링크를 접속을 해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MVX 엔진이 그 파일을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는 그래서 악성 여부를 감지하는 그런 이제 DUA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기능들을 첨부 파일에 국한시킨 게 아니라 URL에 대해도 계속 그 확장을 시킨 게 이메일 시큐리티 솔루션의 그 차별성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첨부 파일을 이제 하나 열었어요. 그러면 뭐 워드 파일을 열었는데 워드 파일을 열어서 매크로가 동작을 하면서 뭔가 가면 행위를 하기 위해 매크로가 외부에 있는 인터넷 액세스를 해서 뭔가 또 추가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을 분석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샌드박스가 막 선별적으로 뭔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 파일만 딱 터트려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던졌을 때 또 외부로 뭔가 다운로드하는 바이너리 요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갖고 온 바이너리를 또다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엮으려면 사실 샌드박스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건 파이어가 이런 것 기술의 원천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다른 벤더들은 사실 이런 거를 제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검증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면 쉽게 와닿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 첨부 파일을 걸었는데 G 파일이나 PDF나 이런 워드 파일에 그 패스워드를 넣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패스워드를 알지 않으면. 근데 보통 공격자가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보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패스워드를 건 문서를 첨부 파일에 넣고 패스워드를 카톡이나 문자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공격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격자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낸 메일을 저 사람이 여러 번 봐야 돼요. 근데 보안 솔루션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첨부 파일에 암호를 걸었어요. 그러면 본문 내에 첨부 파일에 대한 암호를 기록을 해줘야 받는 수신인이 그걸 열어보겠죠. 이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능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본문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베리파이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는 앞에 그 패스워드라는 단어가 갔을 경우 그 패스워드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앞뒤에 5개씩 단어를 대입해 본다든지 아니면 전체 메일이 영문이 아닌 메일로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영어권이 아닌 메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본문 내에서 숫자나 영문자 조합이 있는 단어들은 무조건 다 대입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모든 첨부 파일에 패스워드 있는 첨부 파일을 다 열어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본문 내 공격자가 패스워드를 건 문서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본문에 적어놓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박스에 의해서 동적 분석을 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첨부 파일에 대한 분석을 막 하다 보니까 URL에 대한 분석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던 이유는 이메일을 저희가 감당을 해보다 보니까 URL 공격이 너무 많고 URL 공격의 그 변화도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FAUD라고 하는 FireEye Advanced URL Defense Engine이라고 하는 엔진을 만들었는데요. 이 엔진은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리라이트라고 하는 그 기술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URL을 공격이 들어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URL을 토요일날 보냅니다. 토요일날 보내고 그 본문의 URL을 보내죠. 근데 토요일날 보낼 때는 일단 직원들도 업무를 보지 않고 그다음에 보낼 때 토요일날 당시의 URL 링크는 정말 정상이에요. 악성이 아닌 링크를 보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메일 들어가서 메일 박스에 들어갈 겁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월요일날 때쯤에 그 링크에 있는 사이트를 감염을 시켜서 공격 도구로 변환을 시켜놔요.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한 사용자가 메일을 확인하다가 그 링크를 눌렀을 때는 악성 링크에 접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그 공격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시간차 공격을 준다고 설명 좀 드렸는데 이러한 공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메일을 보낼 때 링크가 걸려오면 저희 쪽에서 그 링크를 저희 그 파우드 쪽에 있는 그 클라우드로 링크를 컨버팅을 시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프락시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링크를 프락시화 시켜서 링크를 눌렀을 때 그 사이트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쪽으로 접속을 해서 저희가 대신 그 링크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 가트너에서 권고안에도 있던 방식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능동적인 어떤 URL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파우드 엔진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예제도 있어요. 이메일 내 링크 OWA 이제 그 아웃룩에 대한 그 로그인 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 링크 자체는 악성이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 링크가 있기 때문에 링크를 클릭을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이트에서 계정 정보를 넣고 이제 엔터를 치고 사인인을 하는 실제로 그 엔터를 치는 버튼의 그 포스트 값 웹에서 포스트 값이라고 하죠. 정보를 보내는 포스트 값의 링크를 봤더니 그게 페이크 사이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크레덴셜 수집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로 연결이 됐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있는 OWA 로그인이라고 하는 링크만 분석해서는 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죠. 근데 두 번째 그 링크가 들어가서 그 사이트의 구조의 이상함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분석도 필요한 겁니다. 보시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URL을 통한 어떤 이런 그 스피어 피싱 공격들의 어떤 변화가 얼마나 많이 진화되고 있는지를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격자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파우드 엔진이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는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엔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딥러닝 방식의 그 피싱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엔진이 백단에 있습니다. 그 파우드라는 클라우드 이쪽 서비스 안에 엔진은 여러 가지 엔진이 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싱 디섹션하고 하는 이제 어떤 엔진인데요. 이 엔진은 이제 학습에 의해서 그 사이트 구조를 파악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MS의 현재 정상적인 페이지를 분석을 하고 이 페이지와 유사한 이미지와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는 사이트인데 뭔가 다른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엔진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은 똑같으나 그게 실제로 사용자가 계정을 넣고 들어가서 엔터를 쳤을 때 그 데이터는 MS5365가 아니라
다른 공격자의 사이트로 넘어가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단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게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 쪽 내부에 있는 크라켄이라고 하는 이제 엔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더 다양한 수집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라고 하죠? 크라켄은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대왕 오징어 같은 그런 이제 신화 속 동물인데요. 그 레몬 오징어처럼 산재에 있는 모든 소셜 정보라든지 새로 등록되는 페이지라든지 이 페이지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536이라든지 G수라든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사스 형태의 서비스들, 특히 이메일 서비스들의 로긴 페이지나 계정 권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다못해 페이스북이나 트윗에 있는 정보들, 남아있는 정보도 계속 수집을 합니다. 페이크 사이트 어떤 분석가들이 올려놨던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굉장히 로우한 데이터를 끄집어서 그거를 실제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저희 쪽 엔진에, 저희 쪽 그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그 탐지 엔진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크라켄이라는 엔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추가적인 정보를 하는 스카이피드라고 하는 인텔리전스 게더링인데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메일 정보만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범용적인 그 인텔리전스 피드를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바토에 있는 정보라든지 어뷰즈 채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오픈되어 있는 오픈 인텔리전스의 정보라든지 커뮤니티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들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크웹이라든지 다크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는 부분에 있는 데이터도 계속 스카이피드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자들이 어떤 도메인유를 많이 생성을 해내는지, 저희가 이제 많이 몇 년 동안 이메일 쪽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XYG라고 하는 끝에 XYG라고 하는 도메인들을 많이 썼었어요. 공격자들이, 러시아 애들이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티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어떤 도메인을 트랜스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어떤 이제 유료 무료 도메인으로 트랜스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트렌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머리어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스카이프라는 엔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어는 누구보다 강력한 샌드박스 기법으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또 이메일에 대한 특화적인 URL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기성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백단에서 저희가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 머신러닝, AI 기반으로 분석하는 많은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URL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실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저희가 국내외 글로벌하게 가장 많은 이메일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이메일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실제로 가입 고객들의 직원 계정들을 통해서 수집되는 위협 행위의 분석 내용들을 저희가 통계화시키고 재활용해서,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큰 기업에서 100건의 어떤 위협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이메일이 아직 우리 기업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거를 정제화시켜서 모든 고객사에게 위협 정보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을 시켜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리면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에 오지 않았지만 먼저 대응한 기업의 위협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확실한 위협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특히나 국내에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는 대략 한 600여 개 안쪽에 있는 고객사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인직원 이메일 계정으로 따지면 110만 개의 사용자,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인직원 메일입니다. 기업 메일이죠. 기업 메일 사서함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0만 개의 이메일 유저 사용자 사서함을 보호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지금 들으시는 모든 고객사분들께서도 다시 다 적용을 받아서 동일한 수준의 이메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메일 시큐리티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검증은 국내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어워드를 통해서 많이 확인됩니다. 2018년, 2019년, 2000년까지 해서 이메일 시큐리티에 그냥 가장 넘버원 위너로서 선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규제들 이것들 다 지키고 있는데 SOC2 타입의 서티피케이션이라든지 ISO라든지 아니면
그 페드램프라고 하는 이제 그 미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규약과 인증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통과를 하고 한 그 저희 쪽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대한 서비스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이메일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위협 이메일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이메일이 사용자 사서함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두 다 블로킹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그걸 사용자까지 들여보낸 다음에 후조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막고 불필요한 메일들을 사용자가 받아보지 않게 하는 게 원천적인 위험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이메일 서비스의 보안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자가 엄청나게 많이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536으로 쓰기 때문에 내가 MS로부터 보호를 받고 G3를 쓰기 때문에 구글에 있는 보안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보안 전문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들이 격차가 있는지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메일 위협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기술들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파트너십,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파트너십이 있는 제품의 벤더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빨리 확인하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이메일 시큐리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어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장 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회사의 솔루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실제로 기업 메일, 현재 운영하시는 메일에 저희 DP 서비스, 이메일 시큐리티 서비스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POV를 제공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내가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메일이 얼마나 위험하게 많이 들어오는지, 이메일을 섞어내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담당 저희 쪽에서 아마 영업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아마 이 세션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POV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쉽고 빠르게 검증해 드리고 효과를 보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